자, 이번에는 청와대 특감반 김태우의 폭로, 연일 폭로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 그때 터뜨리는 게 아니라 대량의 자료가 일부 언론에 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상당히 기술적으로 매일 조금씩을 빼는 것 같아요. 오늘 그 내용 중에 조선일보가 지금 이 김태우 위에 감찰 반장이 하나 있고, 그것도 검사가 합니다. 이인걸이라고. 검사 출신이에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이 박형철이라고 또 검찰 과장 출신이 또 지금 반부패 비서관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형철, 이인걸 검사 출신 두 사람 밑에 특감반의 반운으로서 김태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라인을 보면 김태우가 이인걸이한테 보고하고, 특감 반장, 이건 선임 행정관이죠. 아마 2급 달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인걸이가 이 비서관, 반부패 비서관 1급에 해당되는 박형철이한테 보고하고, 박형철이는 조국 민정수석한테 보고하고, 조국은 아마 임종석이한테 보고하는 맥락으로 이 일이 진행되어 왔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생방으로 진행한 뉴스앤라이브에서 이 문제를 우윤근이 문제는 곁다리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폭로하고 있는 김태우가 흔히 이런 일이 있을 때 사회 정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던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박관천이도 그랬고 김태우도 그랬고, 박관천이는 어제 어디 나와가지고 김태우와 자기는 다르다. 지금 청와대도 과거에 박관천의 십상시 문제와 이번 경우는 케이스가 다르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정권이 망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과정들을 보면 거의 유사합니다. 어제 제 뉴스 브리핑 댓글에도요, 어떤 분이 십상시 사건은 뭐 허위였다, 3인방이 잘못한 게 뭐냐, 정말로 부탁하는데 그런 수준의 댓글 다실 분들은 제 뉴스 브리핑에 들어오지 마십시오. 정말 오래간만에 좀 보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어제 국민연금을 이야기를 하면서 저런 군인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의 특혜들도 시정되어야지 국민연금보다 공무원 군인연금이 정부의 지원이 5배, 6배쯤 많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상당 부분요. 자, 그럼 이걸 시정하다는 의미에서 제가 그런 말을 했는데, 어떤 분이 군인 출신으로 연금 받고 사는데 황장수가 그런 말을 해서 구독 취소한다. 또 어떤 분은 우리 아버지가 어펄 관련 사업을 하는데 카풀 어펄 같은 부분에서 어펄이 제가 그게 좀 택시 기사들 죽이면서 굳이 그걸 지금까지 할 필요가 있는 거냐, 대기업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러니까 또 황장수 구독 취소했답니다. 구독 취소해도 됩니다. 저는 누구처럼 구독에 목매는 것도 아니고, 제가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합니까? 안 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뭐 그 생방송에 그 금붕이 한민우 분이 눌러주십시오 구독 이런 말을 그려와서 내가 그거 다시는 방송에 넣지 말라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저 같은 사람은 정말 목에 칼이 들어오거나 굶어 죽어도 남한테 그런 소리는 안 하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독 취소해도 상관없고요. 그냥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구독 취소한다고 그렇게 댓글에 달면 황장수가 마음이 쿵 내리앉으면서 아이고 이거 웃잖아, 또 내 구독이 줄어드네, 늘어나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요. 그런 거 정도를 가지고 압박을 하지 말고, 왜 제가 이 군인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이 특혜를 받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 회원들 중에도 공무원 군인 출신들이 계신데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내가 이걸 보더라도 잘못된 거는 고쳐야 되겠다라는데 서로가 다 공감을 해야 이 사회가 언젠가는 덕을 보지요. 내가 여기서 군인연금, 공무원연금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게 없어집니까?
여러분들 계신 동안에 그게 안 나오겠어요? 그렇지만은 그 이야기를 해서 일반 국민연금과 군인연금, 공무원연금의 격차도 줄이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국민연금 문제를 저거 나중에 못 봤습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은요, 어떻게 할 건지 논의를 해야 될 거고, 또 어플 사업에 재벌들이, 인터넷 재벌들이 뛰어드는 문제를 제가 지적을 한다고, 아버지가 어플 사업한다고 황장수 구독 취소한다라고 할 정도면 그 젊은 분 같으신데 그 제 방송을 안 보시는 게 나아요. 정신건강에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은 제가 좀 우스개 삼아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자, 얼마든지 그런 이야기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별 신경을 안 쓰고요. 자, 그런데 어제 이제 새로운 기사가 하나 나온 것은 오늘 조선일보에 나온 것이 맥락입니다. 항상 조선일보는 이런 거를 딴 데보다 좀 많이 받아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다 받아 있는데 조선일보가 조금씩은 반발자식은 앞서서 공개를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상당히 의미 있는 게 하나 터졌습니다. 박영철 반부패 비서관이 윗선의 지시라면서, 그러면 박영철이 윗선의 지시면 누구겠어요? 적어도 조국 아니면 임종석이겠죠. 자, 노무현 정권 때 핵심 인사들이 가상화폐 투자를 하는 것 같으니까 그거를 조사시켜라. 언제? 작년 말 올 연초에 한참 가상화폐가 붐이 일어가 다들 난리 지랄할 때 이야기입니다. 자, 그때 제가 뉴스 브리핑에서 가상화폐에 대해서 문 정권이 왜 방치하는가? 나중에 세월 지나면 이거 한번 싹 뺏겨 먹고 이제 손 털고 빠질 건데, 전부 개미들만, 젊은 청년들만 마지막에 털려가지고 다 자살하고 난리가 날 거다. 그러면 털어먹고 가는 놈은 누구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가상화폐 회사에 정부의 공공기관이 투자를 하고, 거래소 같은데 그런 걸로 봐서는 이게 정권의 핵심하고 관계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거 해먹는 거 잘한다. 어떻게 잘하느냐? 노무현 정권 때 바다 이야기로 수백 조를 해먹은 일이 있어서 그런 거를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아마 제 방송을 꼭 듣고 그랬다고는 안 봅니다만은 청와대 더 윗선에서 이 박영철이가 위에 지시니까 민간인인 전직 노무현 정권의 고위공직자들이 가상화폐 보유 정보를 이렇게 조사하라고 시켜서 조사해서 보고했다는 겁니다. 자, 박영철이가 윗선의 지시라면서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문제는 뭔가 하면 정권이 이런 걸 조사를 할 수는 있지만은 그것이 법에 의해서 해야 되죠. 자, 블랙리스트 무슨 화이트리스트 가지고도 깜빵에 실형을 때린 정권이 이 자신들이 어떤 사찰을 하는 데 있어서 불법 사찰을 자행했다면 그건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문제는 뭡니까? 특별감찰반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한마디로 현직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부패를 감찰하는 거지, 민간인이나 민간기업에 대해서 조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청와대는 여러 해명에서 일부 특감 반원이 개인적 일탈로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을 만든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민간인 동향을 파악했다라고 말을 했지만, 박형철이가 지시해서 정보를 수집하라 했다면 일부 특감 반원의 개인적인 일탈 행위를 벗어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청와대의 세 개의 특감반이 광범위하게 전방위로 민간인이든 공무원이든 개인 기업이든 가리지 않고 사찰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김태우 수사관은 작년 말에 비트코인이 한참 세상을 시끄럽게 했을 때 박영철의 지시로 노무현 정권 인사들이 가상화폐 소유한 현황을
조사하라고 지시를 받았고, 그래서 엊그제 전직 국무총리의 아들, 또 전직 고위 공무원, 이런 것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변양균 전 정책실장, 진대재 전 정통부 장관,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등 노무현 정부의 고위 공직자나 그 가족들이 가상화폐 투자 정보를 수집해서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 조사를 해오라 시키면서 위에서 지시했다, 이렇게 말도 했다는 겁니다. 자, 문 정권은 작년 말 올해 초에 가상화폐를 집권하고 가격이 뛰기 시작했죠. 문이 집권했을 때 가상화폐가 500만 원대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게 2,000원, 400만 원까지 갔잖아요. 불과 한 7개월 동안에요. 지금 한 300만 원 되잖아요. 얼마 전까지는 한 500만 원 되고요. 그러니까 문정권 초창기에 가상화폐가 너댓배에 뛰어가지고 난리가 났던 거죠.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보면요. 그래서 작년 말 올 초에 가상화폐 규제 법안, 거래소를 폐쇄한다, 이런 것들을 밝혔다가 이제 가상화폐 가격이 폭락하고 투자자들이 또 반발하니까 이를 보류를 또 했던 시점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권력층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뛰어들어서 먹고 빠질 거다. 그리고 빠지고 나면 나중에 개미들만 뒤늦게 뛰어들었다가 상투 잡아서 죽어날 거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정권과 노정부 때의 인사는 다른 사람이냐? 아니지요. 솔직히 말하면 저거들 범패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자, 태양광 하는 업체들, 요즘 태양광 ESS라고 이 저장 장치에 불이 나서 곳곳에 난리가 나타났는데, 그 태양광 하는 업자들하고 이 정권이 어떤 관계입니까? 그러니까 범여권 중에서 권력 핵심에 들어가서 뛸 사람과, 이제는 내 시대가 지나서 권력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은 여권에 내가 두루두루 이렇게 라인이 있는 정보에 밝은 사람과, 또 내가 이 운동권 하면서 바닥에서 기어왔지만은 여권 인사들과는, 핵심들과는 잘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태양광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뭘 해요? 이 암호화폐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문정권 들어와서 잔치를 2번 벌였는데, 그 잔치 중에 하나가 바다 이야기 같은 것이 결국은 이 비트코인 암호화폐고, 그 다음에 문정권이 대대적으로 먹여 살리는 보편적인 어떤 밑에 있는 사업이 태양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저거편인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대통령 이 반부패 비서관 이 감찰 범위는요, 고위공직자, 공공기관, 단체의 장이나 임원, 대통령 친인척에게 한정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전직 공무원을 비롯한 민간인들의 재산 동향 수집은 법으로 규정된 밖의 일이지요. 자, 내가 얼마를 가졌는가를 알아보는 것도 이런 대통령이 여기서는 해서는 안 되는 거고, 내가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나의 재산을 누군가가 들여다보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건 영장에 의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비트코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반부패 비서관실 차원에서 보고서를 작성했고, 특감반도 협업 차원에서 지원을 했다. 이는 직무 범위 안의 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특감반의 민간인 정보 수집 지시는 했지만은 반부패 비서관실 행정요원 자격으로 정보를 수집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좀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정부가 반부패 비서관실 차원에서 보고서를 작성했고, 특감반도 이 보고서 작성에 도움이 되는 글을 쓰려고 지원을 했다. 그런데 그것이 직무 안의 일이라고 하는데, 민간인에 대한 정보 수집을 반부패 비서관실 행정요원을 가지고 시켰다라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하느님은 특감 반응이지 거기에 무슨 행정요원이 있고 말장난을 지금 하고 있어요. 감찰요원이 무슨 따로 있습니까?
아니 반부패 비서관실 밑에 특별감찰반장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뒤지러 다니는 사람이지. 뭐 행정요원이라면 사무실에 앉아서 그냥 뒤지지 않고 시중에 기동량을 해서 누가 뭐 이야기를 해줘서 이렇답니다라고 가만히 앉아서 정보를 수집하러 다니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들었다. 그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까? 청와대는 전직 총리의 아들을 동양을 보고했다니까 뭐라 했습니까? 함께 묻어 들어온 불순물이 있었다. 폐기 처분했다. 지시시키지 않았고 안 시킨 일을 갖다가 이 김태우가 여기저기 막 뒤지고 와서 그래서 시킨 범위 외에는 다 폐기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 한번 그랬으면 그 다음에는 그런 일을 못하도록 하고 특감반원들한테 특감반의 범위가 어디라는 걸 주지시키든가 내쫓든가 그때 했어야죠. 청와대가 이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좀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이에요. 쓰레기 처리가 난리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하는 것도 좀 이렇게 마음에 안 들고 이러니까 아마 특감반을 시켜서 환경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틀으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청와대 특감반에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찍어내기식 감찰을 했다는 거예요. 김태우 수사관이 아마 조선과 통화해서 올해 재활용 쓰레기 대란 사태를 놓고 환경부가 잇따라 실수를 하자 윗선으로부터 이 김은경 장관을 바꾸기 위한 첩보 생산 지시가 반복적으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지난 9월 달에도 환경부가 흑산도 신공항 건설에 반대하자 더 강도 높은 지시가 내려왔다. 장관 틀으라고. 그래서 이 표적 감찰을 했던 거라고 생각한다 했고 이 김은경 장관은 10월 달에 결국 바뀌었어요. 청와대는 이것이 특정 장관을 겨냥해서 감찰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김 수사관이라는 사람이 자기 위에 그러니까 박영철이 밑에 이인걸 특감반장이 민간 기업인 공항철도가 그 서울역에서 인천 영종도 공항까지 가는 그 공항철도에 대해서도 불법 사찰을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감찰 대상은 아니지만 비리가 있다니 확인해 보라면서 주식회사 공항철도에 대해서 비리를 조사시켰다는 거예요. 불법임을 알고 일부러 조사를 안 하고 다른 첩보를 냈는데 몇 개월 뒤 이 반장이 다른 사람에게 같은 첩보를 알아보라 해서 내가 불법입니다라고 지적을 해줬다라고 말을 했어요. 자, 여기에 대해 청와대 대변인은 특감 반장이 공항철도를 공기업으로 알고 이렇게 실수를 했던 거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감찰 대상이 아니지만이라는 말을 한 바도 없고 그런 걸 시켰을 때 김 수사관이 지시를 거부한 적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공항철도에 대한 제보 민원이 들어와서 이 반장이 다른 감찰반한테 알아보라 했지만은 이 반원도 우리 조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특감 반장이라는 사람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김태우한테 시켰다가 딴 사람한테 시켰다가 그러면 반장이 뭐가 특감 반장의 역할인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공교롭게도 김 수사관이 감찰 지시를 받았던 올 5월에 공항철도는 경찰 조사를 받았고 3개월 뒤에 경찰이 무혐의 종결을 했는데 7월 달에는 청와대 관계자가 공항철도 직원에게 전화를 이렇게 걸어서 또 여러 가지를 물어봤다는 겁니다. 자, 공항철도 김한영 사장은 7월경에 청와대에서 전화가 걸려와 경찰과 통화해봐라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올
10월 달에 그런데 특감 반장이 또 다른 특감 반원에게 다시 한번 더 해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거를 결국 검찰에다가 이 제보를 이첩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보 내용이 뭔가 하면 이 공항철도 비리 목록이라는 공항철도 임직원 비리 사실을 적은 문건이 있다는 거예요.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협박을 해서 하도급 업체로부터 접대를 받았고 A 팀장이 폐쇄로 즉 CCTV 업체 직원에게 외유 비용을 내도록 했고 B 본부장은 특정 업체에 영무 위탁 선정을 도왔다. 즉 이런 공항철도 내부에 있을 수 있는 하청 이런 용역 등에 대해서 비리를 저지르고 대가를 받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청와대는 올 10월 달에 공항철도 관련 반부패 문건이 청와대의 우편으로 접수돼서 담당 직원이 공항철도를 공공기관으로 착각을 해서 이 특감 반장에게 확인해 달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두 가지 우스운 일이 착각각이 있어요. 담당 직원이 공항철도가 공공기관인가 민간해상가를 모르고 반장한테 이야기하고 반장은 그것도 또 모르고 두 번이나 김태우한테 시켰다가 다른 A한테 시켰다가 이게 이런 우연이 이렇게 겹칠 수가 있냐라는 겁니다. 이게 청와대 해명이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자, 공항철도는 2015년 6월에 이렇게 민영화 코레일 자회사였다가 민영화가 되었고 이 김한영 사장이라는 사람이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10월에 3년 임기에 사장에 선임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정권이 됐으니까 이제 2017년, 18년부터 박근혜 정부 때 임명한 사장을 좀 드러내자. 거기도 짭짤한 자리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공항철도가 민영화되었지만은 그거는 결국은 민간은행의 행장도 청와대나 정부에서 영향을 미쳐서 임명을 하듯이 그러잖아요. 결국 이것도 민영화가 됐지만 사실은 정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프라다. 그러니까 여기도 우리가 얼마든지 쫓아내고 새 사람을 박을 수 있는 거다. 그건 누가 가고 싶어서 손을 댔겠지요. 그럼 가고 싶은 놈이 이제 뭐랍니까? 사람을 대가 안에 있는 놈들도 줄 선 놈이 있습니다. 내가 그거 갈 건데 비리 좀 꽂아라. 아, 그러면 이런 비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들고 또 자기가 현직 청와대 이런 핵심들한테 또 끈을 대 있겠죠. 원래 그런 데 가려면 아래 위로 끈을 대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또 갖다 줬겠죠. 그러니까 청와대는 그래 니를 보내려는데 저놈이 나가야 보낼 거 아니에요. 우리가 조사를 시키면 저놈이 사표를 내겠지. 이제 그렇게 해서 표적 사찰을 민간 기업에다가 한 거 아니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확인된 부분은 문정권이 뭐 자기들 사촌이라고 하더라도 노무현 정권의 전직 핵심들이 암호화폐를 하고 있었던 현황을 조사하라고 사찰을 시킨 것은 확실하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또 해서는 안 될 기관에다가 조사를 시킨 것도 확실하다. 심지어 장관을 쫓아낼 때는 그냥 역무를 못해서 쫓아낸다고 하지 저거가 임명한 장관도 쫓아낼 때는 뒤를 튼다. 그러니까 전방위로 개인의 인권을 탄압하는 정권이다라는 것은 명백히 확인이 된 겁니다. 자, 이거 3부에서 계속하겠습니다.